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으로 올인하는 부자들에게 미주얼입니다. 오늘의 미국 증시 시황 분석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FOMC 회의 결과 관련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으며 리오프닝 주식 그리고 소파이 주식 관련해서 11%대 급등이 나왔습니다. 제가 어제 영상에서 소파이를 다룰 때만 하더라도 4% 정도의 상승 흐름이었는데 프리마켓에서 4% 정도 상승 흐름이었는데 11% 급등 흐름이 나왔고요. 아직도 상승 여력이 더 크다. 소파이는 제가 이전에도 템베거 영상에서도 다룬 적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보시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다음 성장주 섹터와 FCEL, 퓨얼셀 에너지 관련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디지털 터빈, 제가 템베거 영상으로 다뤘던 APPS 디지털 터빈도 큰 폭의 상승 흐름이 나왔고요. 팔란티어도 마찬가지로 상승 흐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이제 중소형주 강세장이 어느 정도 이어지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좀 더 이제 중소형주 강세장이 지속이 되는지는 지켜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SLXL, FNGU, 그 다음 FAS, BNKU, ETF 등 보조지표 보면서 관련 이제 매수 매도 타이밍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주는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매수나 매도 의견 점 저희 주관적인 분석인 점 참고해 주시고요. 제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많은 좋아요,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주얼 멤버십 혜택 정리해드립니다. 10상품 이상 가입해 주시면 미주얼 단타 매매 종목 매수 매도 시 멤버십 게시판 게시 및 단가를 공개하고 있고 비공개 텔레그램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술 한잔과 특급 팬 이상 가입해 주시면 텔레그램 비공개 채널 및 개인 상담 진행하고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술 한잔 이상의 텔레그램 비공개 채널에서는 제가 영상에서 올려드리고 있는 내용들 그리고 제 마이 워치리스트 지속적으로 장전과 장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루 전에 제가 단타 수익 매매 자금의 10에서 30%만 운영하고 있고 SLXL ETF와 FNGU는 지정가로 이제 매수를 한다. SLXL은 43.3, FNGU는 33.9에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FNGU는 33.9가 가장 이날에 하루 전에 저가였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제가 마이워치 리스트를 통해 이렇게 이제 섹터별로 묶었습니다. 세배 레버리지 중 XLXL은 6% 상승을 나왔고요. FNG는 3.78%, TNA는 4.46%, BULZ는 3.83%, FS는 4.26%, 그 다음 BNKU가 6.17%, NRGU 특히나 유가가 급등을 하면서 NRGU가 급등을 했는데 11.16%의 급등을 보여주었습니다. 대략적으로 NRGU가 급등할 때 현재 120불에 근접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단타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NRGD를 이제 눈여겨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리오프닝주 역시나 제가 어제 리오프닝주 관련 설명을 드렸었는데 항공 섹터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특히나 이제 카니발, 노르위전 관련해서 크루즈 여행 섹터들 관련해서 관심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어비앤비는 크게 오르지 못했으나 델타항공 제가 40불 이하에서 줍줍이라고 얘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델타항공은 3% 상승, 보잉은 4%대 가장 큰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카니발도 2.83%, 디즈니 1.45%, 노르위전 4.08%의 상승 흐름을 보여주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나 이제 팡 관련해서 테슬라 관련도 이제 상승 흐름이 나왔는데 유일하게 지금 페이스북만 하락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페이스북 같은 경우 3.99%의 하락이 나왔고요. 현재 이제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해서 10% 하락이 나왔고 PE 레시오도 22배 수준으로 아직 거품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향후 이익 성장 최소 15%대 유지가 가능하고 PE 레시오도 적정가가 20에서 30배가 적정하기 때문에 더 이럴 때 줍줍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 항상 이제 반독점 우르로 이렇게 페이스북이 하락이 나왔는데 지금 오히려 이럴 때는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줍줍하는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도 1.7%의 상승, 애플 1.69%, 넷플릭스는 3.06%의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EV 섹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시드 모터스 역시나 이제 급등을 하고 있다가 마이너스 7%대의 큰 하락폭이 나왔고요. 일단 현재 루시드 모터스 LCID 없으신 분들은 락업 해제일까지는 좀 더 기다려보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GM은 2.86%, 니오도 2.29%, 그 다음 포드 같은 경우는 3.6%의 상승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현재 그로스 스탁 관련해서 제가 이렇게 종목을 넣어두었습니다. 팔란티어, 디지털 터빈, 어제 영상에서 소개시켜드린 진로우, 스퀘어, 퓨얼셀 에너지, 소파이 이렇게 이제
목록을 넣어서 어제 보여드렸었고요. 팔란티어는 3% 상승, 디지털 더비는 7.48% 상승, 스퀘어는 3.89% 상승, 퓨얼셀 에너지 11% 상승, 소파이도 11%대 11.01% 상승 흐름을 보여주었고, 소파이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뭐 25불까지는 무난하게 올라주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섹터도 모두 좋았습니다. 특히나 엔비디아가 3.27%의 상승을 보여줬고요. NXP 반도체가 3.41%, 그 다음 장비 관련주, 반도체 장비 관련해서 AMAT가 2.16%, 그 다음 이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1.53%의 상승을 보여주었고요. 중국 주식은 제가 별도로 이렇게 섹터를 만들어서 넣어두었으나 그냥 단순히 참고용으로만 보시고, 중국 주식은 뭐 매입할 의지가 없다, 매수할 의사가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제 중국 주식 중에 유일하게 이제 니오 관련 중국 전기차 섹터나 반도체, 그다음 이제 배터리 관련 섹터는 괜찮지만 이제 별다른 이제 바이두나 릴렉스, 알리바바 등은 좋지는 못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ARK ETF도 이렇게 이제 종목별로 넣어두었는데 참고용으로 넣어두었으니 여러분들이 시황 분석 보면서 참고용으로 보시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현재 재생에너지 섹터 TAN ETF가 1.8%, ICLN이 1.4%, 그다음 LIT가 지금 2.19%의 상승 흐름을 보여주었고, 특히나 이제 솔라이지가 4.65%의 큰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어제 영상에서 소개시켜드린 배당주 관련해서는 이 BST가 1.14%의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리얼티 인컴도 0.76%의 상승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어제 얘기 드린 것과 같이 반도체 섹터는 앞으로 대규모 투자와 맞물려 점점 더 상승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제 시장 분석 관련해서 잠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는 어제 1% 상승이 나온 34,258포인트, 나스닥은 이제 1.02% 상승한 14,896포인트, S&P 500은 이제 0.95%, 1%대 가까이 상승한 4,395포인트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연준에서는 지금 비둘기적 통화 완화 선호 정책을 보여주고 있고, 어제 FOMC 회의 결과에서 연준은 구체적인 테이퍼링 계획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시장은 11월 발표 이후 12월에 개시하는 쪽으로 지금 기울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발표하지 않았고요. 현재 이제 CNBC에서도 테이퍼링을 발표하지 않았다는 건 FOMC가 여전히 비둘기 통화 완화 정책이란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증시가 FOMC 발표 이후 강세폭을 키운 것은 이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오후장 FOMC 이후 좀 더 큰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는 빨라질 것으로 보이고요. 연준이 공개한 점도표를 보면 FOMC 위원들 18명 중 가운데 내년 인상을 예상한 위원들은 9명으로 집계됐고, 6월 당시 7명에서 2명이 늘어났습니다. 오는 2023년까지 내년으로 첫 인상 시점이 앞당겨지는 기류이고요. FOMC 내 일부에서는 2024년 2% 중반대까지 올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JP모건 회장은 인플레이션 상승으로 연준이 빠르게 대응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내년에는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반적으로 FOMC 여전히 이제 패드에서는 비둘기적 정책을 보여주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2024년에 금리 인상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이제 헝다그룹 사태 관련해서는 다소 소강 상태에 있습니다. 헝다가 디폴트 우려 속에 오는 23일 만기가 도래하는 일부 채권에 대해서 이자를 지급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투자 심리가 살아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파월 의장은 이날 헝다 파산설에 대한 질문을 받고 중국에 국한된 문제로 본다며 미국 주요 은행들의 리스크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FOMC 이후 역시나 지금 이제 금리도 안정적으로 돌아선 모습입니다. 10년물 국채금리 마이너스 1.51% 하락한 1.304%에 위치를 하고 있고, 크루드오일 프라이스는 이제 어제 급등이 나오면서 NRGO가 같이 급등이 나왔습니다. 크루드오일 프라이스 2.11% 상승한 71.98불 22불에 거의 근접을 했고, 오늘 한 번 더 상승이 나와준다라면 NRG들을 매수할 수 있는 좋은 타이밍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NRGU 어제 11.16%의 급등이 나왔고요. 장중에는 한때 120불까지 근접을 했기 때문에 뭐 120불 정도에서 NRG들을 매수하신 분은 이미 수익권에 도달을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중소형주 관련해서는 역시나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1.53% 상승한 2214포인트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장중에 많이 빠졌을 때 VIX 지수 급등을 할 때 영상에서도 다뤘었습니다. 영상에서 다뤘듯이 이 VIX 지수가 급등을 할 때 이제 가지고 있는 현금을 가지고 줍줍할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역시나 줍줍할 수 있는 타이밍이 맞았던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고요. 현재 제프리스에서 이제 소파에 관련해서는 60%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지속적으로 소파에는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차트상으로 보았을 때 일단 저항 라인, 지지 라인이 15불대 있는데 15불대 저항 라인을 뚫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제 17불대에서 한번 저항을 받고요. 그 다음 20불대까지도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최대 많게는 25불까지도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소파이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유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현재 이제 SLXL 보도록 하겠습니다. SLXL 어제 6.1% 상승한 이제 46.26불에 위치를 하고 있고 RSI는 52.46, 맥드는 0.53, CCI가 아직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CCI가 마이너스 37.1로 아직 낮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좀 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더 가지고 계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MFI는 61.71, RMI는 54.89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SLXL이 이제 좀 더 증시가 이제 10월달, 11월에 좀 더 크게 상승이 나온다라면 SLXL 대략적으로 48불대까지도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고요. 현재 볼린저 밴드 상단은 49불대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FNGU 보도록 하겠습니다. FNGU도 어제 큰 상승 흐름이 나왔고 3.78불에 78% 이제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현재 기준 35.73불에 위치하고 있고 RSI는 45.53, 맥드는 마이너스 0.14, CCI는 마이너스 98.75로 역시나 CCI 기준으로도 아직 좀 더 가지고 있어도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MFI는 24.98, RMI는 44.83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SLXL, FNGU 모두 좋은 타이밍에 매수가 들어간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고 어제나 이제 엊그저께 이제 줍줍 타이밍에 줍줍 하신 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단타나 장기적으로 이제 수익 매매를 가져가시면서 수익을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BNKU도 상승 흐름이 나왔고요. 6%대 상승 흐름이 나오면서 현재 BNKU RSI는 46.62, 맥드는 마이너스 0.94, CCI는 마이너스 89.59, MFI는 39.45, RMI는 40.18로 CCI 기준으로 역시나 아직도 좀 더 홀딩을 해도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FS 매수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FS도 지금 현재 4.16%의 상승 흐름이 나왔고요. RSI는 43.61, 맥드는 마이너스 1.66, CCI는 마이너스 119.54, MFI는 40.85, RMI는 39.07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CCI 기준으로 좀 더 마이너스 119.54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가지고 가셔도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분할 매수를 아마 착실하게 해오신 분들은 지금 어느 정도 본전 구간 또는 어느 정도 이제 마이너스를 곧 회복하기 직전의 구간에 들어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현재 저는 FAS ETF 평단가가 대략적으로 114불대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렸다가 익절을 하고 나올 생각입니다. 디지털 터빈 이제 텐베거 종목으로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모습이고 7.48%의 상승 흐름이 나왔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이렇게 제가 Y 워치리스트를 통해서 이렇게 꾸준히 이제 올려드릴 것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보잉도 4.06%의 가장 큰 상승 흐름이 나왔고요. 보잉의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되지 않았나. 이렇게 리오프닝 관련해서는 제가 내년이나 올해 말이나 내년 초까지만 버티면 대략적으로 20%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그 중에 이제 델타항공, 보잉, 카니발, 노르위전 이런 에어비앤비 등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나 저는 이제 델타항공의 비중이 높으면 그 다음 이제 카니발이나 노르위전 그 다음 후순으로는 보잉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비주얼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비주얼 영상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많은 좋아요,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현재 이제 텔레그램 비공개 채널 운영하고 있으니 텔레그램 비공개 채널 이제 가입하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을 남겨주시고 그다음 회원 가입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주얼이었습니다.